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이달의 이제 전체 연애 흐름을 상징하는 에너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로 이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힘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첫머리에 나온 거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12월의 연애 분위기는요, 그냥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끌리는 감정, 그리고 오래 버텨온 감정이 드디어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요, 단순히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확실해지는 그런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번 12월은 그냥 외롭다고 누구랑 연결되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요. 정말 마음이 끌리는 사람,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과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힘이 억지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요. 부드럽게 길들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있네? 내가 밀어냈던 사람인데 왜 다시 흔들리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혹은 아예 반대로 이번엔 내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 마음을 숨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12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요, 감정과 행동과 용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어나는 이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는 이번 달에 기다리는 연애에서 움직이는 연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든, 혹은 애매한 썸 상태였던 간에요. 이제는 이제 서로의 그런 마음을 인정을 하고 확인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주는 이 메시지를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요. 이번 달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이어집니다.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사랑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 그런 전조 흐름을 카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애 사건의 이제 전조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이 카드의 흐름이 되게 이제 특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카드는 사건이 갑자기 이제 툭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천천히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제 흐름의 카드로 보여요. 먼저 이 펜타클 3번. 이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대화의 형태라든지 관계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그냥 단답형이던 사람이요, 조금 더 길게 답장을 할 수가 있고, 이모티콘 하나도 없던 대화에 어느 날 갑자기 이모티콘이나 예쁜 느낌표 이런 게 하나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얘기할 게 있다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혹은 같이 일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머물거나 어떤 프로젝트나 모임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런 변화가 좀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오죠. 이거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데요. 우연이 아닌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그 사람 사진이나 글이 계속 피드에 이렇게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가려던 장소가 취소가 됐는데 가게 된 다른 곳에서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잊고 지내던 이름이 자꾸 귀에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순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왜 또 이 사람이지? 그냥 우연인가? 이런 식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가 움직일 타이밍이 이제 도착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스타 카드. 이거 굉장히 예쁜 카드죠?
이거 되게 예쁜 모습인데 여러분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오래 닫아두었던 감정이나 실망 때문에 묻어두었던 마음이라던가, 나 그냥 혼자가 편해라고 포기했던 그런 기대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 12월 들어서 이제 천천히 녹아내려요. 여러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다시 사랑해도 될까? 그 사람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허상이 아니라요. 마음이 다시 사랑 쪽으로 열리는 신호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만 느끼는 떨림이 아니라요. 상대방도 다 느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직은 서두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연락은 안 하는데 스토리를 꼭 본다든지, 좋아요는 안 누르는데 글은 읽는다든지, 표현은 없는데 신경 쓰는 태도가 난다든지, 이런 좀 묘한 거리감이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준비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전조 신호는요, 아주 사소한 변화들로 시작이 돼요. 말투나 거리감이나 뭐 시선이나 우연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요, 이제 곧 연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이미 시작이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뜨끔했다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그 신호들이 어떻게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연애의 순간, 12월의 연애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조합 자체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에너지가요, 연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연락이 무겁지가 않아요. 정색하고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런 톤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잘 지내? 아니면 이 사진 보니까 너 생각이 나더라. 아니면 뭐 요새 좀 궁금하네? 요즘 너 어때? 딱 이런 톤이고요. 가볍지만 의도는 좀 분명한 연락이 와요. 여기서 상대방의 마음은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탐색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불쑥 오는 연락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괜히 뛰고 평소에 느끼지 않던 감정이 좀 갑자기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락이 단순한 뭐 장난이나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예요. 이 펜타클 퀸은요, 여러분이 이번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흐름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람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는 처음 만나는 인연이라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편하고 자연스럽지? 이 사람한테 괜히 기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생겨요. 이거는 설렘과 안정감이 함께 오는 흐름이라서요, 둘 중 하나만 있는 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소드 퀸, 이거는 좀 솔직한 대화를 의미를 해요. 이 카드가 나온 건 둘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 좀 솔직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도 좀 헷갈렸는데 사실 너가 좀 떠오를 때가 있었어. 너한테 가볍게 느끼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조금 진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살짝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대화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대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굉장히 따뜻하죠. 이 관계는요, 한쪽이 맨날 노력하고 한쪽이 기다리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같은 만큼 기대고 또 같은 만큼 마음을 주는 관계, 이런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안전함이라던가 편안함이라던가 존중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결국에 앞으로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연락이었지만 그 연락이 이제 관계에 시동을 걸고요, 대화를 만들고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돼요. 아, 이번엔 좀 예전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뭐 갑작스러운 연락이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좀 가볍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서로 솔직해지는 마음이 있겠고, 또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이 될 걸로 보여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12월에 실제로 펼쳐질 연애 사건입니다. 자, 다음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마음이 꽤 복잡해 보여요. 처음에 이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지금까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왔어요. 연락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손이 안 갔고, 보고 싶으면서도 직접 마주하는 게 좀 두려워하는 게 좀 보여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지금 내가 다가가도 될까? 혹시 또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내 감정이 지금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동이 좀 느리고 좀 계속 신중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이 컵 8번이죠.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한 번은 좀 외면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좀 잊어야겠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나는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좀 되뇌이고 말해온 걸로 보여요. 근데 웃긴 건요. 생각에서 치우려고 할수록 여러분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여러분을 밀어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세 번째 카드. 이 사람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 두려움과 좀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잃을까봐 두렵고요.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혹시 생각보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다가가면 예전처럼 어색해질까? 혹시 나만 아직 미련이 남은 거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 이 여황제. 모든 감정을 딱 정리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황제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가치 있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대충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장난치듯이 툭 던졌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리고 성숙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사람은요, 한 번은 여러분을 잊으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생각했고,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인정을 했고,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 남기자면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올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조합을 보니까 말 그대로 좀 감정이 움직이고 현실이 따라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처음에 이 문 카드는요, 불확실함과 묘한 연결감을 상징을 해요.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감정이 느껴지는데도요,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거나 이게 뭐지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문 카드는 이미 마음이 움직였는데 머리가 그걸 따라오지 못할 때 뜨는 카드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냐면 연락했다가 잠깐 뜸해지거나 친근했다가 괜히 무심해지고 또 감정은 있는데 표현이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감정이 커서 두려운 단계예요. 둘 다
서로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툴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 카드 뒤에 바로 이 컵 2번이 떴다는 건요. 이 관계는 감정이 이제 단방향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쪽만 끌려다니는 연애도 아니고요. 관심이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아니에요. 둘 다 분명히 마음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요, 우연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감정에서 연결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한 번에 급격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소드 7번은요, 좀 숨겨진 진심이라던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카드 의미가 깊어요.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전부 한 번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속마음을 다 보여주기에는 아직 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짜예요. 말투는 가벼운데 뭐 대답 시간이 빠르다던가,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 관심은 좀 끊이지 않는다던가, 미래를 말하진 않는데요. 좀 만남은 계속 이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거 숨기는 건 좀 아니고, 확신이 생기기 전에 좀 감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완즈 나이트는 뭐 결정, 행동 이런 거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기다리던 감정이 말로 나오고요.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행동이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행동은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장난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확실한 대화가 오가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런 감정들이 천천히 하지만 좀 정직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헷갈릴 거예요.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을 바로 꺼내놓기에는 마음속에 좀 켜켜이 쌓인 경험과 상처,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둘 사이를 잠깐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동안 이 관계를 확신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있는 건가, 마음이 있나 없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이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요, 둘 사이의 그런 묘한 긴장감이 부담이 아니라 끌림으로 바뀌고, 또 조심스러웠던 말투가 조금씩 다정해지고, 어색했던 대화가 좀 편하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신으로 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누군가가 한 발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행동은요, 말보다 더 명확해요. 연락을 피하지도 않고, 만남을 미루지도 않고요. 또 감정을 숨기지도 않아요.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구나. 이 관계는요, 급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연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감정은 불안이나 결핍이 아니라 안도감, 그리고 안정감을 좀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번에는 정말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더 좋게 이어가기 위한 그런 조언과 메시지, 카드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한마디를 한번 봐볼게요. 이 세 장의 조합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이에요. 첫 번째 이 펜타클 3번.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대화와 소통과 공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상대에 대한 기대라던가, 그리고 뭐 걱정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혼자 머릿속에서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감정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열렸을 때, 상대가 다가왔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조용히 피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 관계는요, 말하길 기다리고 있는 감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타이밍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흐름대로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연락이 오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 지금이야?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해?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딱 하나예요. 타이밍은 애쓰지 않아도 옵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요, 흐름이 깨지고 놓아버리면 오히려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준비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 소드 10번은요, 과거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좀 직설적인 카드긴 한데요. 이거는 과거의 패턴이라던가, 과거의 두려움이라던가,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관계가 다시 끊긴다는 의미예요. 예전처럼 뭐 밀당을 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의 반응만 보고 움직이거나, 상처받을까봐 먼저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면요, 흐름이 다시 정지가 됩니다. 이 소드 10번이 말하는 건요, 예전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앞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흐름은요, 솔직함과 성숙함과 그리고 열린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 조언점 카드를 보니까 마음을 닫고 조심스럽게만 행동할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되게 오래 머물거나 다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과거의 방식 있잖아요. 뭐 불안이나 회피나 머뭇거림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하면요. 좀 이번 연결은 빠르게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좀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좀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받아들인다면요. 관계가 부담 없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정은 그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자리 잡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그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번 12월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달이 아니에요. 멈춰있던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흐려졌던 마음이 또렷해지고 한번 놓쳤다고 믿었던 인연이 다시 연결이 되는 달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거나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감정이 좀 불쑥 들어온다면요. 그거는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요. 시작이란 신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여러분의 마음은요. 다시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딩을 들은 지금 이미 그 흐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닫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방향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12월에 이달의 전체 연애 흐름을 상징하는 에너지 카드를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12월에 전체 에너지를 보니까 이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딱 보면 좀 느껴지는 게 뭔가 시작한다. 좀 멈춰있던 감정이 다시 움직인다. 연애운이 깨어난다. 이런 느낌이 좀 확 들어요. 특히 12월은요.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감정이나 뭐 의도나 뭐 로맨스 욕구나 관심 같은 게 이제 슬슬 좀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동안 연애도 귀찮고 바쁘고 그냥 됐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분들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다. 그 사람 연락이 오면 그냥 받아볼까?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 감정이 그냥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매지션은요. 행동이나 뭐 대화나 뭐 표현이나 연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잠잠했던 관계가 다시 깨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12월은요, 말이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달이에요. 카톡 한 줄이라던가, 스토리에 찍힌 이모티콘 하나라던가, 그냥 사소한 대화가 연애의 불씨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매지션 카드는요,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진짜 뭔가 될 수 있나? 아, 이 관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 나 이제 예전처럼 애매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좀 주도권이 생긴 느낌이네? 좀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12월은 감정이 살아나고 연결이 생기고 관계가 움직이는 달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연애가 아니고요. 진행이 되는 연애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12월은요. 여러분에게 예상보다 빠른 흐름을 가져올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애 사건의 전조 신호를 한번 카드로 뽑아볼게요.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2월에 이 연애 기운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흐름이 아니고 좀 움직임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처음에 굉장히 좀 미묘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컵퀸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해요. 여러분은요, 마음속으로 연애? 아, 몰라. 귀찮다.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작게 흔들려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연락이 괜히 신경이 쓰인다던가, 예전에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 달라 보인다던가, 뭐 헤어진 사람이나 뭐 끊긴 인연인데, 아, 왜 자꾸 이제 떠오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감정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나 왜 이러지? 왜 이 얘기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이러면서 그 감정이 이번 달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건요. 그 타이밍에 연락이 와요. 정말 웃기게도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상대방이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하는 걸로 보여요. 메시지는 길지 않고요. 오히려 짧아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뭐 짧게 잘 지내? 라던가 아니면 뭐 예전에 뭐 어떤 일이 있던 게 생각이 났어. 라던가 아니면 이번 달에 시간 돼? 이런 식으로 좀 말투가 조심스럽지도 않고 왜 연락했는지 좀 설명도 없고 그냥 이제 툭 오는 연락처럼 좀 오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심장이 한번 좀 내려앉아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좀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가는 이제 스타일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가 나온 걸 보면요. 여기에는 호감과 확신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고 결론이 난 상태예요.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좀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좀 로맨틱한 말만 하는 건 또 아니고 말투가 좀 단단한 걸로 보여요. 확신 있는 사람 그 특유의 톤도 보이고 그래서 좀 듣기만 해도 아, 이 사람은 좀 장난이 아니라 좀 진심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완즈 나이트. 이거는요, 좀 속도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이 오고 호감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에 여기서 그냥 말만 오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움직임이 생겨요. 뭐 약속이 잡힌다던가 만나자고 한다던가 또 어떠한 계획이 생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거리감이 좁혀져요. 그리고 이 과정이 느릿느릿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빨라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12월의 연애 전조 신호는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좀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 흔들리면서 그 사람이 좀 연락이 오면서 좀 관심 있는 티도 나고 그 관심 있는 티가 또 행동으로 또 이어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식으로 느껴요. 아, 나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요. 물론 이 흐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설레고 기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확실히 말하자면요. 이번 달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였고, 상대가 다가오고, 행동이 현실로 이어진다면요. 그거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다가올 12월에 일어날 연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는 기운이 움직이고 연락이 오고 감정이 흔들렸다면요. 이번에는 그 감정이 현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자, 처음에 이 펜타클 페이지, 이 카드가 나오면요. 보통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요. 연락이 오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농담도 하고, 가끔 진지한 말도 오가는데요. 둘 다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건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말투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너 생각이 낫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그냥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둘 다 괜히 그냥 앞에 있는 컵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본다든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웃음이 터진다든지, 말끝마다 어색한 숨을 들이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함 속에 서로 설렘이 좀 터져요. 아,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천천히 근데 깊게 스며들어요. 자,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갑자기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요.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람으로 올라선다는 의미예요. 상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가치 있게 느끼고 그리고 잃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투도 바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는데요. 점점 진심이 묻어나고요. 넌 좀 특별해. 너한테는 거짓말 못하겠어.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이는데 너는 신경이 쓰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요,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에서 여유가 생기고요. 왜냐면 이번에는 내가 쫓아가는 연애가 아니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매지션, 이 달은요, 대화가 운명을 바꿔요. 말 한마디가, 질문 하나가, 진심이 섞인 한 문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확 열어버려요. 어쩌면 이런 대화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어가는 거 나는 싫다. 근데 너라면은 괜찮아. 우리 제대로 해볼래?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갈 수가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잠깐만,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가슴속에서 대답은 하고 있어요. 좋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제 교황인데요. 이거는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락가락하는 썸도 아니고요. 감정 표현만 잔뜩인 그런 가벼운 설렘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연애라던가, 안정된 연결이라던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던가, 뭐 미래를 생각하는 흐름을 뜻해요. 여러분들은 결국 장난이나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맞는 사람이라는 확인 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월은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달이에요. 우리 이제 확실하게 하자. 내가 너한테 책임을 질게. 도망 안 갈 거니까 너도 나를 믿고 와. 이렇게 말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12월 여러분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은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그 조용한 시작에서 솔직한 대화가 오가고 감정에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선택받는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연애가 아니라 맞춰오던 연애나 불안한 연결이 아니고요. 안정되는 연결로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요. 아, 이게 내가 기다리던 흐름이었구나. 이번에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관계겠구나. 정리하자면요. 12월 여러분에게 일어날 연애 사건은 참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조용하게 좀 솔직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감정의 확신이 생기고 또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선택받는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쫓아가는 연애가 아니라요. 맞춰오던 연애 방식이 아니고 또 불안한 연결도 아니고요. 이제는 안정되는 연결, 그 흐름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이실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숨겨진 진심,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드가 너무 솔직한데 속이 좀 꽤 복잡한 걸로 보여요. 이분 지금 잠도 안 오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게 미련일 수도 있고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지금 연락하는 게 맞나? 상처 줄까봐 무섭다. 혹시 이미 나를 잊었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는 담담한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한 번 결정하면 그걸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결정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 카드가 좀 이분은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쉽게 말하자면요. 한 번은 크게 다친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아직 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도 뜻하고요. 혹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망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무너지면 진짜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황당하고, 그게 두렵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갑자기 뒤로 물러나요. 이 사람이 차갑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요. 진심이라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 지금 머리와 마음 속에서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침착하자, 천천히 하자, 실수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미 늦었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가까이 오다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말할 것 같다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삼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을 찾는 과정으로 보여요. 자, 근데 이 마지막 카드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 펜타클 킹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책임지겠다. 가벼운 관계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안정이라던가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요.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해보고 아니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 카드는요.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진심이고 확신이고 또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관계 이번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면은 진짜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마음에 남아있고 다시 다가오고 싶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데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혼란과 두려움과 미련과 확신을 찾는 과정이지만요. 결론은 단순해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자, 그럼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흐름은요, 단순히 이제 된다, 안 된다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이 어떻게 익어가는지,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까워지는지 좀 그려지는 흐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에는 좀 깔끔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요. 예쁘지도 않을 거예요.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요. 좋긴 한데 확신은 없어. 우리 지금 뭐지?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껴요. 연락 텀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또 생각보다 텀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갑자기 좀 차분해지는 순간에 혹은 여러분이 이제 괜히 혼자 의미 부여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본인이 움직이는 속도를 여러분이 맞춰주기를 좀 바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설레고, 나만 불안한 느낌이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흔들림이 관계가 끝난 신호가 아니라요. 맞춰가는 과정이란 점이에요. 아직 둘 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걸로 보여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애매함이 길게 가진 않아요.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이 확 열려요. 어떤 한 문장이라던가, 어떤 메시지라던가, 어떤 눈빛이라던가, 어떤 만남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확 트리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말투부터 달라질 거예요. 오늘 너 생각이 났어. 이상하게 너한테 자꾸 마음이 가. 그때 네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요, 밀고 당기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예요. 감정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 감정이 사실이 되는 관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감정이 먼저였고, 설렘이 좀 앞섰다면요. 여기부터는 이제 계획이라던가, 신뢰라던가, 약속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워요. 상대방은요, 장난 같은 말을 안 해요. 없어질 그런 말도 안 하고요. 기분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말할 가능성이 크냐면요. 내가 장난이면 너한테 오지도 않았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 대신 제대로 가고 싶어. 너한테 안정감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때서야 여러분들도 아, 이 사람은 나를 쉽게 대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요.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카드가 정말 너무 명확한데요. 여기서는 더 이상의 그런 흐릿함이 없어요. 이 관계가요. 명확해집니다. 정리를 미루지도 않고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요. 상대가 결정을 내려요. 우리 이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해보자. 나는 널 선택을 했고 그게 변하지 않을 거야. 내 감정은 정말 확신해. 이렇게 상대방은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은요. 이 관계가 운 좋게 굴러간 연애가 아니라요. 서로가 선택한 사랑이란 걸 느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좀 흔들리고 모호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조심스럽고 이 관계가 진짜 될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마음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조금 멀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감정은 있는데 또 표현은 조심스럽고 둘 다 말은 아끼는데요. 속으로는 이미 상대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의 장면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말 한마디라던가, 눈이 마주치는 그 타이밍이라던가, 혹은 가벼운 질문 같은 것들이요. 둘 사이에 멈춰있던 그런 공기의 흐름을 깨버려요. 그 이후부터는요, 두 분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대화의 톤도 달라지고, 그냥 연락하는 사이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이 감정이 딱 확인이 되는 순간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장난처럼 굴던 태도에서도 책임감이 묻어날 거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진지한 말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가벼운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적인 질문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스쳐갈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 옆에 서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관계가 흐릿한 상태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정리를 미루는 사람도 아니고요. 감정을 적당히 소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선택을 하면요, 그 결정에 책임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요, 이름 없는 관계, 정체 모를 그런 연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확신이 있고, 의미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로 정착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 안에서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래, 이번에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관계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12월의 연애는 단순히 설레고 떨리는 사건이 아니라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운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선택, 타이밍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에서 나온 카드 흐름을 보면 상대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도 마음이 있고, 서로에게 이미 흐름이 시작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요,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결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언은요, 그냥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선택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요, 서두르지 않고 답을 재촉하지 않고 상대가 다가오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간다면요, 이 카드처럼 정말 이 관계는 정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이런 태도예요. 난 나만의 속도로 갈게. 확신 없이 감정보다 행동을 하지 않을게. 나도 선택받는 입장이란 거 잊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요, 상대는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불안 대신에 신뢰가 쌓이고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된 관계로 이어질 거예요. 반대로 감정이 막 올라왔다고 바로 불 붙이듯이 막 행동을 하면요,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긴 할 거예요. 뭐 메시지가 빠르게 오간다던가, 뭐 감정이 뭐 단번에 가까워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붙어요. 근데 여기에는 위험도 있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다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좀 예쁘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하고 좀 걸리는 그런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좀 서두르거나 감정을 먼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상대는요, 여러분에게 끌리고 있고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요, 조언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대한 힌트로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떠내려가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던가, 과거의 상처라던가, 놓지 못한 사람이라던가, 그런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요, 지금 오는 인연보다 더 큰 의미를 갖도록 놔두지는 마세요. 12월의 에너지는요, 추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가라가 아니라요, 추억을 정리하고 과거에서 마음을 회수를 한 후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언은 아주 간단해요. 과거는 기억하되 비교하지 말고요. 예전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믿으세요. 여러분은요, 예전처럼 다시 상처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치유를 위해서,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12월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달이 아니에요. 멈춰있던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달이에요. 과거에 아팠던 마음이라던가, 말 못하고 끝난 감정이라던가, 애매해서 놓아버렸던 인연들이 이번 달에 다시 형태를 갖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오고 있구나. 이번엔 예전처럼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나도 인정받고 나도 선택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너무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마음을 천천히 꺼내 놓으세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포기했던 시기보다요, 더 좋은 흐름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12월이 따뜻하게 흘러가길 마음 담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12월에 이달의 전체 연애 흐름을 상징하는 에너지 카드를 한 장 뽑아볼게요. 이 카드는 이번 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줄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 데빌 카드인데 진짜 강하게 나온 카드예요. 12월은요, 그냥 흐르는 달이 아니고요. 감정이 흔들리고 이성보다 감정이나 욕망이나 끌림이 먼저 올라오는 달이에요. 머리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는 말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달이에요. 이 데빌 카드는요, 단순하게 그냥 위험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느껴라. 피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고 더 끌리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중에 일부는요, 이미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던가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감정이라던가 혹은 왜 이 사람이지 싶은 그런 인연이 다시 떠오르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쩔 수 없이 현실 행동으로 이어져요.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한다던가, 스토리를 보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던가,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궁금해지거나, 아니면 아무런 기대 없이 만났는데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하거나, 이게 바로 이 데빌의 에너지예요. 이건요, 계산되지 않은 그런 연결이고요. 머리로 정리가 되는 관계가 아니고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나 그 감정이나 그 상황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달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좀 평소보다 좀 솔직한 것 같아. 나 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워. 이거 그냥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운명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카드가 말하는 게 항상 달콤하고 로맨틱한 것만은 아니에요. 데빌 카드는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상처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야? 아니면 이미 끝난 감정이라 진짜 놓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12월은 그런 감정의 충돌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데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여는 열쇠라는 점이에요. 감정이 흔들리고, 끌리고, 생각나고, 잊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요. 그건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예요. 정리하자면 12월은요, 감정이 숨겨지지 않는 달일 거고요. 끌리는 건 이유가 있고, 떠오르는 건 끝이 아니라 다음 흐름이라는 의미예요. 이달에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진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 질문이 가장 큰 길잡이가 됩니다. 자, 이 데빌 카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의 12월 연애 사건의 전조 신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카드 흐름이 아주 선명해요. 12월의 연애는요, 조용히 시작되지 않아요. 마음부터 요동치고, 촉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강해 보여요. 여유가 있어 보이고, 누구 하나에게 매달리는 느낌도 전혀 아니고요. 나 누구 굳이 없어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말 못할 그런 한 줄의 진심이 있어요. 나도 설레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다. 이번엔 좀 따뜻한 사람이랑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 안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다가와요. 마치 여러분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은 작은 외로움을 읽어낸 사람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은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왜 연락이 안 오지? 하면서 기다려져요. 그리고 스토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반응을 할 거고요. 그 사람이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다 싶은 순간이 와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감정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건가?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머리는 헷갈리고 마음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미묘한 혼란이 그게 바로 전조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사건 하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한 줄이라던가, 우연한 마주침이라던가,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흔적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사람의 그런 좀 강렬한 눈빛이라던가, 그런 아주 작은 신호인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씨를 붙이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남아요. 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지금은 말이 없지만요. 행동도 없지만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감정이 가장 먼저 감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드 8번이 말하는 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심하려고 하고 선 긋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요.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나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고 있어. 근데 무섭다. 혹시 또 똑같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이 바로 이번 연애의 진짜 시작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달 여러분의 연애는 머리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있고요. 떠오르는 감정이 있고 또 이유 없는 생각이 나고 그게 다 신호예요.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감정 같지만 그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요. 아, 이거 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그 흐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허락하고 나면요. 작은 행동 하나, 연락 하나, 또 우연한 타이밍 하나가 관계를 앞으로 밀어주게 돼요. 이거는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혼란스럽지만 끌리는 그런 감정이 12월을 열어가는 전조 현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다가올 12월에 일어날 연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처음의 흐름은 이 펜타클 6번이에요. 이 카드는 반드시 한쪽의 행동으로 시작이 되는 연결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연락일 수도 있고, 뭐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툭 던진 카톡 한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 잡습니다.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려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잔향처럼 남아요. 그냥 관심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남아요. 그 행동에는요, 미련과 배려와 궁금함이라던가,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첫 단추가 다시 끼워지는 지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완즈 8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흐름이 갑자기 빨라져요. 속도감, 뭐 전개라던가, 뭐 대화라던가, 좀 연락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는 걸로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서로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고요. 질문이 깊어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웠던 그런 사람도 조금씩 솔직해져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감정이 움직일 때는요, 항상 촉이 먼저 움직여요. 바로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소드 4번. 이 카드가 분위기를 딱 멈춰요. 빠르게 오가던 연락이 잠깐 끊기거나, 말투가 다시 좀 조심스러워지거나, 상대가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조금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요. 또야?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러다가 전처럼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요, 도망이나 차단이나 단절이 아니고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상대는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요, 감정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싶어요. 이번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서 대충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춘 거고요.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은 앞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소드 6번인데요. 이거는 뭐 결정이나 뭐 방향이나 이동수를 의미를 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연결이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연결이란 뜻이에요. 감정은 이미 열렸고요. 그리고 또 생각할 시간도 가졌고, 두려움과 가능성 사이에서 한 번은 저울질이 끝난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투가 확실해지고요. 태도가 선명해지고 또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선택했구나. 그냥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온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요, 그동안 남아있었던 의문이나 불안이나 상처 같은 그런 감정 대신에 인정과 이해와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는 그 느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흐름들을 하나로 좀 묶어보면요. 여러분의 12월의 연애는 갑자기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인 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관계도 아니에요. 정말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처음에는 가볍고 사소한 표현 하나였지만 그 작은 신호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고요. 그 파장이 두 사람의 생각을, 두 사람의 감정을 다시 깨우고 그 감정이 서로의 속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은 멈추는 구간이 와도요. 이번은 이상하게 뭐 불안보다는 기다림과 기대가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이번 흐름은 예전처럼 뭐 감정만 앞서는 불안정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잠시 흔들리는 인연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려고 돌아오는 관계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행동도 더 명확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내용,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첫 카드가 소드 9번이에요. 이 사람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불쑥 떠오르고요. 그냥 넘기려고 해도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감정을 느낀대요. 밤에 잠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문득문득 떠오르고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잠깐 무너져요. 내가 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왜 아직도 이 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이 고민과 불안이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감정의 그런 잔재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카드가 타워인데요. 이거 정말 그 사람의 솔직한 진심이에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그냥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안에 여러분이 남긴 그 말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시선이라던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의 그런 감정까지 그게 아직도 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어요. 이 타워는 무너짐이라는 뜻도 좀 갖고 있긴 한데요. 동시에 감춰왔던 진심이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한번 부딪히고 넘어뜨리는 중이에요. 나는 괜찮다. 이미 정리가 됐다.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12월의 흐름에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조차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 이 컵 9번이에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이 사람 여러분을 떠올리면요.
불안하고 또 무너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편안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설레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감정이 요동치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좋아하면서도 편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흔치 않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잃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연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월드예요. 이거는 끝이 아니라 완성, 회복, 그리고 재정립, 결론 이런 거 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흐름을 다시 시작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이어가야 할까로 넘어갔어요. 이미 결론이 난 감정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의 연결을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미련이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너와 다시 연결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생각까지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마음을 정리를 하자면요. 단순히 뭐 그립다라거나 궁금하다 이런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마음을 눌러봤고 잊으려고 했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이 더 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저 추억일 뿐이다. 이미 끝난 마음이다. 지금 흔들리는 거는 잠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이거는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불안이나 혼란이나 뭐 억눌림이라던가 인정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 함께 따라왔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요, 도망가는 대신에 여러분과 마주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준 감정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못한 연결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12월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어서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 관계의 미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움직임으로 시작이 돼요. 이 완즈 페이지. 여기에는 뭐 진지한 선언이나 뭐 정해진 관계 같은 건 없어요. 대신에 뭐 설렘이나 관심이나 궁금함이라던가 다시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먼저 움직여요. 대화가 많아진다던가 질문이 많아진다던가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점점 분명해져요. 말투가 장난스럽고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는 어떤 진심이 있냐면요. 우리 다시 연결되지 않을까? 너도 나처럼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 이런 진심이 남아있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 천천히 다시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카드가 소드 7번이에요. 여기서 흐름이 잠깐 꼬여요.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던가 숨김이라던가 뭐 경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서로가 아직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은 흐름이에요. 솔직하고 싶은데 한쪽이 먼저 감정을 다 열어버리면 또 상처받을까봐, 또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둘 다 속으로 한 번씩 계산을 해요. 이 말 해도 될까? 지금 표현하면 너무 빨리 가는 걸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조금 밀고 당기기 같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이 썬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고요, 진심이 드러나고 오해가 풀리고 또 감정이 숨지 않는 관계로 바뀌는 시점을 뜻해요. 둘 사이에 따뜻함이라던가 안정이나 확신이나 편안함이 들어오고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이때는 밀고 당기기나 뭐 상황을 보는 중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둘 다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요. 언젠가 대화를 하다가 둘 다 자연스럽게 좀 미소를 짓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 이 사람과 있을 때 난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이에요. 이거는 결론이라기보다는요, 관계의 좀 감정적인 완성으로 보여요. 이 여러분은요, 조급해하지 않고, 좀 구걸하지 않고,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이 관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상대는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 더 끌려요. 결국 이 흐름의 마지막은요, 강한 소유나 뭐 격한 표현 같은 것들이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자리로 남는 사랑, 마치 억지로 잡지 않아도 놓여지지 않는 관계, 그런 느낌이 커요. 정리를 하자면요, 이 관계는 갑작스럽게 흘러가거나 운명처럼 확 빨려드는 방식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가볍고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탐색하고 조심하고 한 번 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요, 둘 사이에는 예전보다 편안하고 더 솔직하고 더 서로에게 맞춰지는 그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서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다음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조언점 카드는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의 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 카드가 이 컵킹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을 숨기는 것도 또 반대로 다 쏟아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감정을 잘 조절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불안 때문에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면요,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져요. 지금은 말보다 에너지, 행동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요. 상대가 다가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초조해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상대는 여러분에게서 확신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컵 3번인데요. 이 카드가 진짜 좀 재미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연애 하나에 집중해서 모든 감정을 거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상 속의 기쁨을 다시 느끼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보여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뭐 취미나 즐거운 일정이라던가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 그 밝은 기운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끌어오는 걸로 보여요. 애쓰는 사람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컵 4번인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다리면서 생각만 하지 말 것.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혼자 상상하고 예측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면요, 오히려 흐름을 막아요. 지금은 상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미리 좌절을 하거나 혼자 결론 내리는 건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마음을 열어두고 속도는 천천히,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제 카드를 흐름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요. 12월은 단순히 이제 설레는 달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달도 아니에요. 멈춰있던 그런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놓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달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든 새로운 인연이든 이번엔 감정이 먼저 불붙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속도와 감정을 조율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급하게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다시 열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연결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무엇보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12월의 연애는요, 기다림이 끝나서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직 끝난 인연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12월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감정의 계절입니다.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12월에 이달의 전체 연애 흐름을 상징하는 에너지 카드를 한 장 뽑아볼게요. 이 카드는 이번 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느낌은 정리와 균형 그리고 결정이에요. 12월은요, 그냥 감정이 흔들리고 설레기만 하는 달이 아니라요, 정말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이 구별이 되는 달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애매하게 남아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 감정들이 이번 달에는 흐릿한 느낌이 아니라 좀 선명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좀 계속 마음에 남네 이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 저스티스 카드는요, 감정보다 현실과 행동을 보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12월에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보여질 거고, 또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날 거고, 또 불확실함이 아니라요, 명확함이 기준이 됩니다. 이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원해서 붙잡은 관계인지, 아니면 익숙해서 놓지 못한 관계인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결국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옮겨놓는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저스티스의 연애 에너지는요, 잔혹하거나 차가운 에너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카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 진짜 관계로 남을 사람만 남아라. 그래서 12월은요,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흔들림의 끝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명확해지는 변화가 와요. 이달은요, 연애가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정리가 되는 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 지금은 이게 맞는 선택이었구나. 12월에 여러분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애 사건의 전조 신호를 한번 카드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완주 6번이 나왔습니다. 이 전조는 정말 티나지 않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못해요. 평소에 그냥 지나갔을 말들이요, 괜히 마음에 남고, 그 사람이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과의 그런 메시지와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잘 지내 같은 그런 흔한 말조차 왠지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 시선을 느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의 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완주 9번은요. 여기서 상대가 살짝 멈추는 느낌이 강해요. 마음은 이미 움직였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관계의 기억이라던가 혹은 상처 때문에 감정이 직진하는 걸 좀 스스로 막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연락이 올 듯 오지 않기도 하고 말투가 다정했다가 또 다시 무난해지기도 하고 다가왔다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흐름이 생겨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신경을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그 사람은 지금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뭐 부담스럽다거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확실하고 싶어서 또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망설임이 생겨요. 하지만 이 망설임은요, 후퇴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완즈 나이트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때 분위기가 좀 확 달라져요. 망설이던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고 움직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던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던가 뭐 만남을 또 제안할 수가 있고요. 혹은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놓치느니 그냥 한번 가보자.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여기서부터의 관계는
멈춰있던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현재형이 됩니다. 속도가 붙고요. 표현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 흐름에 답하듯 열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사제 카드는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와요. 말이나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려지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요. 아, 이 사람 다시 오고 있구나.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거 정말 흐름이다.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직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은 이때부터요. 그 사람의 연락보다 에너지와 분위기를 먼저 느끼기 시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낯설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연결의 공기를 느낍니다.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의 12월은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움직임으로 시작이 돼요. 먼저 느끼는 건 연락이 아니라 분위기고요. 먼저 다가오는 건 행동이 아니고 에너지예요. 처음에 시선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망설임이 오고 그 뒤에는 용기가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괜히 느낀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다시 시작되는 신호였구나. 그럼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다가올 12월에 일어날 연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첫 사건은요. 그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 챙겨주겠다, 고마웠다 같은 현실적인 의도나 태도로 다가옵니다. 말투나 그런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요. 진짜 성숙해진 사람의 그런 말투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했던 일을 기억해뒀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아직 해결 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이미 호의가 아니라 조금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도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때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이번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거구나.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게 완즈 10번인데요. 여기서 좀 긴장이 들어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흐름이 움직이는데요.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왜냐면 둘 사이에 쌓여있던 그런 말하지 못한 느낌들 있잖아요. 예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서로 쌓아온 거리가 이 타이밍에 좀 한번 떠올라요.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도 상대도 잠깐은 생각이 많아져요.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다시 꺼내도 될까? 이번엔 다를까? 다시 가까워지면 예전처럼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좀 힘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후퇴가 아니고 좀 정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감정을 숨긴 채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필요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심판 카드에서 확 바뀝니다. 여기서 진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라던가 정리하지 못한 말이라던가 숨기고 넘어갔던 진심들이 이게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사실 좀 미안했어. 그때 나 너에게 진심이었어. 나 아직 너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 이런 말이 오갈 수가 있고요. 혹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요. 관계의 재시작이나 그리고 선택의 순간을 의미를 해요. 이 카드는 우연이나 뭐 충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직이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가는 대화는요. 장난스럽지 않고 가벼운 감정놀이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맞춰지는 그런 순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완즈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정말 묘한 게요. 말 한마디라던가 눈빛 하나라던가 그런 짧은 침묵이라던가 그리고 뭔가 다시 설레는 좀 공기가 보여요. 그 한순간에 둘 사이의 분위기가 확 변해요. 그리고 둘 다 마음속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를 둘 다 알아차려요. 이거는 편안한 시작이 아니라요. 심장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요. 이성적으로 눌러도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그런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깨닫게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 다시 마음이 열리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도 같이 느껴요.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연애 사건은 갑자기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행동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감정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야 좀 말과 진심이 드러나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좀 달라졌네? 같은 그런 작은 움직임이었지만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다시 흔들고 감정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도 상대도 과거의 감정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한 번은 멈춰서게 될 거예요. 그 멈춤 때문에 불안할 수가 좀 있는데요. 그 순간은 흐름이 멈춘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요. 좀 말이 가벼운 장난이 아니고요. 행동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엔요, 둘 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우리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확신 사이에 아주 따뜻한 감정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소드 2번이요. 이 사람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감정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요, 진짜 신중해요. 감정이 앞서면 흐트러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한번 마음을 쓰면 그 관계를 쉽게 못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좀 떠올라 있어요. 다시 가까워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까? 이걸 인정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무서워서예요. 그리고 잃는 게 생길까봐 조심하는 마음이 지금 좀 보입니다. 그 뒤에 이 여사제 카드가 보이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이 사람은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면서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감정이 입으로 전달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사람의 생각과 에너지를 말이 없어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이 여황제 카드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예요. 이 카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고요. 존중이나 안정감 그리고 중요한 존재감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잃으면 아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될 그런 인연이 아니다. 다시 다가가려면 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데빌. 이 카드 되게 강한 카드예요. 근데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요. 이거는 숨겨왔던 진심이라던가, 억눌렀던 감정이라던가, 그리고 끊기지 않는 끌림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은 머리로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잠시 묻어두면 다시 올라오고, 바쁘면 또 있는 줄 알았다가 다시 생각이 나고,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고요,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에게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속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 혼란스러웠다가 또 직감을 했다가 또 인정을 했다가 또 끌림을 느끼다가 이런 순서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부정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정을 했고 또 지금은 피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감정은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요. 또 억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라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요. 논리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 스트렝스 카드처럼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깔려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뭔가가 있고요. 보고 싶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티내지 않으려고 그런 묘하게 좀 버티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버티는 그 기간이요. 감정을 더 키웁니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또 말투의 온도 하나가 괜히 마음에 남아요. 이 사람 지금 나 의식하나? 왜 이렇게 티 안 나게 다가오지?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스트렝스 카드의 흐름이에요. 말은 없는데요. 에너지는 계속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소드 에이스 같은 장면이 찾아와요. 말이 나오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둘 사이에 분명한 메시지가 오가요. 그동안 쌓아온 누적된 감정이라던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라던가 애매하게 남겨졌던 그 의미들 있잖아요. 그게 단칼처럼 정리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 순간은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서운했던 부분을 꺼낼 수도 있고요. 확인받고 싶었던 감정을 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나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원하던 질문을 꺼내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점은요, 감정이 좀 숨지 않고 움직이고, 또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동시에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말하지 않고 쌓아둔 감정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이 데스 카드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이 카드를 보면은 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예전의 방식의 끝, 그리고 그런 반복의 패턴의 끝. 감정은 있는데요. 행동이 없던 흐름의 끝이에요. 말없이 기다리고 눈치 보면서 마음을 숨기고 그냥 상황에 맡기던 그런 지금까지의 관계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둘은 한 번은 멈추게 돼요. 마치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좀 내쉬는, 그래, 이번에 좀 다르게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끝은 무너지는 끝이 아니라요. 다시 시작할 공간을 만드는 끝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소드 2번이에요. 이 카드는 잠깐의 고요가 와요. 행동이 뜸해지고 답이 늦어지고 마음은 느껴지는데요. 표현은 좀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 시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왜 갑자기 속도가 줄었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 관계에 또 흐려지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후퇴가 아니라 약간 정리를 하는 순간의 그런 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진지하게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갑자기 태도가 좀 진중해지는 것처럼요. 이 관계도 지금 확실한 형태를 만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의 순간은요, 또 무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번에는 감정이 앞서가고 상황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로 약간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조용한 끌림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진심이 오가고 이전의 방식은 한 번은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다시 시작되는 인연이고 처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시간을 들였을 때 더 단단해지는 불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언점 카드로 컵 2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을 뜻해요.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이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런 패턴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는 감정이 움직이는 중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나 아직 정리 중이야 하고 한 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아주 명확해요. 너무 적극적이지도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은 방식, 마음은 열어두되 주도권을 욕심내지 않는 것, 이런 걸 뜻해요. 쉽게 말하면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의 이제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컵 페이지는요, 여기서 이제 마음의 표현의 방식이 중요해져요. 이 카드가 알려주는 조언은요, 좀 가볍게, 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을 해라예요. 부담스럽게 깊은 감정을 꺼내기보다는요, 이런 톤들이 좋아요. 요즘 너랑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 그 말 고마웠어. 그냥 너 생각이 났어. 이렇게 큰 얘기보다는 작고 섬세한 말들이 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장난스럽게 의미 없이 툭 던지는 톤이 아니고요, 조용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어야 해요. 그게 상대 마음을 다시 열리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이에요. 이 카드가 나온 거는 이제 진짜 의미가 큰데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해야 될 역할은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 확인받고 싶은 사람,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유 있게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 흐름에서 여러분의 힘은요, 행동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예요. 지켜보고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두고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거고요. 이 컵 퀸 카드가 말하는 바는 사랑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관계는요, 그 방식이 가장 잘 맞는 인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이 12월에 해야 할 행동은요, 다가가면서 욕심내지 않는 거, 말을 하되 좀 깊이를 강요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을 믿는 태도예요. 이 관계는요,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흘려보낼수록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을 이제 한 번에 좀 묶어보자면요. 12월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달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다시 인식하는 달이에요. 과거의 방식은 끝나고 말하지 않던 감정들을 움직이고 묻어두었던 마음은 다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누군가를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엔요, 불안해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요, 의심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조용하게 느껴보세요. 12월의 사랑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4번 리딩 마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에너지를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